저희 이기재 구청장님은 개인 연락처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실 정도로 열린 마음을 가지신 청장님이십니다. 우리 청장님은 항상 구민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청장님이십니다. 저희 청장님은 새벽에 국어를 뛰시고도 오후 내내 업무를 보실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시는 청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김도희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 진솔한 이야기 들어보는 이 시간. 오늘은 여의도 파크원 스튜디오에 이기재 양천구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기재 구청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장님, 저희 인터뷰에 앞서서 직원분들의 이야기를 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직원분들께서 함께 소통할 수 있어서 좋고 또 우리 청장님은 현장에서 발로 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방송용 질문이라 아마 그런 멘트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잘했다고 잘하고 있다기보다는 항상 겸손하게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협력해 가면서 네.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거니까 그런 직분에 맞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힘을 합쳐서 구민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양천구가 청장님께서 당선되신 이후에 많은 발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발전을 이루기에는 또 이룬 만큼 청장님께서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요즘 근황은 어떠셨나요? 구청장이 돼 보니까요, 밖에서 보던 거에 비해서 정말 바쁘긴 하더라고요. 예. 우리 양천구가 지금 직면한 여러 가지 수건 과제들, 네. 큰 과제들이 있고요. 또 주민들께서는 또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함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챙겨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행사는 왜 이렇게 많은지 행사. 예, 일을 하려면 행사 참여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네. 또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안 왔다고들 뭐라고 하시니까 그쵸, 그래서 많이 행사는 행사대로 챙기고 일은 일대로 하려다 보니까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좀 기억에 남는 행사도 있으셨나요? 최근에 어디 다녀오셨나요? 지금은 최근에는 네. 체육 행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천구청장 배 체육대회다 이런 타이틀 아래 네. 축구, 배구, 탁구 그러니까 28개 종목이 다 체육대회가 열리는 거예요. 네. 그 현장을 다 참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일이 많겠죠. 네. 그리고 가을 축제가 많았기 때문에 네. 동마다 그리고 구에서 하는 큰 축제들이 많아서 네. 정말 가을은 문화축제의 향연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현장에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모습이 느껴지는데요. 이 살고 싶은 도시 또 살기 좋은 양천을 비전으로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2023년을 좀 돌아봤을 때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2023년도 그 양천구는 이제 새로운 도시를 향해서 이제 첫걸음을 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양천구가 탄생을 이제 88년에 이제 강서구에서 분구가 되어서 나왔는데 네. 탄생 이후에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5년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크게 이제 도시가 새로운 도시로 발전을 못하고 노후화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25개 구 중에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가장 많은 구가 땡땡 구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2위입니다. 그 정도로 네. 30년 이상 된 주택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이제 미래 도시로 향해 가려면 네. 낡은 주거 환경을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그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일이 잘 풀려서 네. 우리 목동 아파트와 신월 시형 아파트의 안전진단이 통과됨에 따라서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네. 이제 진짜 시작되었다. 새로운 도시를 향해서 이런 게 아마 2023년 한 해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죠. 답보 상태였지만 이 청장님께서 이제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대규모 안전 진단을 통과했는데 청장님의 노력도 많으셨고 또 구 차원에서의 노력도 많았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한 거는 그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고 네. 문재인 정부 때 안전진단 기준이 굉장히 강화돼서 통과가 어려웠었거든요.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구조 안전성 점수를 퍼센트를 50%에서 30%로 완화했기 때문에 네. 즉 구조 안전성 그 퍼센트를 50%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네. 콘크리트가 튼튼하면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근데 주거 환경이라는 거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설비, 문화 뭐 등등의 주거라는 건 아주 복합적인 생활 공간인데 콘크리트만 갖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그걸 지나치게 강화하다 보니까 사실은 안전진단을 다 통과를 못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구조 안전성 그 점수를 50%에서 30% 완화했기 때문에 그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는 기준 완화의 혜택을 받은 것이고요. 네. 제가 더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부의 기준 완화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가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네. 왜냐하면 목동 아파트의 경우에는 네. 1차를 통과하고 2차인 정밀안전점검에 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2차 정밀안전진단에 최후 판결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만약에 기준이 바뀌게 되면 다시 1차로 돌아가서 다시 점검을 받고 다시 신청해서 점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국토부에 어필을 많이 했고 그 결과 이번에 안전진단의 변화에 맞춰서 2차에 갔던 곳도 소급 적용해서 퍼센트 바뀐 것에 적용만 해서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끔 해주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20년간 안전진단의 여러 가지 기준의 변화는 6차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6차례 동안 이렇게 소급 적용을 해준 사례는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네. 이거는 저도 많이 노력을 했고 네. 또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이 네. 이 소급 적용을 왜냐하면 그 합리적인 얘기거든요.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균열 조사하고 다시 주차장 개수 조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양천구 입장에서는 다시 만약에 1차로 돌아가면 2, 3년씩 더 걸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전진단 비용도 더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럼 약 한 40억 정도 더 추가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그걸 네. 막은 것이죠. 예. 이 국토교통부와도 이렇게 긴밀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거네요. 네. 성장님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 직접 이렇게 발로 뛰면서 소통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대규모로 재건축이 되면은 이제 교통 문제도 또 하나의 문제로 좀 떠오를 것 같아요. 이제 같이 사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양천구에서는 어떤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양천구 전체도 대중교통 인프라가 조금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열악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목동 일대는 그래도 덜한데 네. 또 신월동 일대는 사실 지하철 역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의 외곽에 대한 도시철도 계획이 사실은 서울시 전체로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경전철 계획들이 세워졌었잖아요. 네. 그래서 2008년부터 목동선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 그 얼마 전에 이제 박원순 시장 때는 이제 강북 횡단선에 대한 계획들이 만들어졌는데 경전철에 대한 계획만 나와 있지 사실은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사실 걱정이 큰 상황이고요. 저는 계속 서울시와 국토부 그리고 기재부를 상대로 이제 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항상 그 교통망을 깔아서 뒤늦게 따라가면서 주민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좀 선제적으로 교통망들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목동 아파트도 2만 6천 세대에서 5만 2천 세대가 넘게 그 세대가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땐 반영이 안 됩니다.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의 어떤 기준을 보면은 네. 사업승인이 된 것만 반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문제가 있고 균형 발전 지수라고 해서 균형 발전 점수에 대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갈라서 비수도권에 대한 이제 지방 균형에 대한 점수를 반영해서 좀 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쉽게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 서울의 외곽, 그러니까 대중교통 사각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지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게 불리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현재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제도를 낸 게 2019년인데 네. 그 이후에 서울시 도시철도망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서울시하고 협업을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의 방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교통이 사실은 복지거든요. 네. 우리가 뭐 과거에 이제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논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복지 어떤 뭐 수혜적인 뭐 어르신이나 뭐 아동이나 뭐 장애인이나 이런 현금성 복지만이 복지가 아니라 교통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대중교통이야말로 이용해야 하고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거든요. 네. 특히 서울 외곽의 어떤 보편적인 복지 수단으로서의 교통 이 네.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부와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청장님께서 교통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심해 주시는 만큼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공항 소음 문제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신월동 지역의 공항 소음 문제는 민선 8기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제 중 하나인데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양천구는 이제 신월동을 중심으로 해서 김포공항에 가깝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포공항은 강서구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포공항으로 인한 여러 가지 세수의 혜택이나 이런 거는 강서구는 보고 있는데 네. 양천구는 공항이 옆에 있지만 공항이 없고 공항으로 가는 길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신월동 지역이 정말 소음으로 많은 그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게 우리 양천구가 전체의 50%가 넘는 세대가 그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임 후에 이 소음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우선은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단순하게 국토부나 공항공사에 늘 문제 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결 대안을 만들고 또 주민들에게 구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보상하는 조치를 실행하자라는 게 저의 이제 그 행정 방침이었기 때문에 네. 그에 입각해 갖고 주민 소음 피해 지원 센터를 아예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했는데 네. 가장 크게는 재산세 감면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우리가 소음 피해 살고 있는 분들이 입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대책이 좀 일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에어컨 지급을 한다든가 전기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네. 정작 어떤 고도 제한이라든가 어떤 재산적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한 보상 대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산세에 대해서 구세분에 대해서 50%를 감면하는 조치들을 단행했고 네. 그거를 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시행했고 그 이외에도 소음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의 어떤 네. 청력이 안 좋아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청력 정밀 검사를 저희들이 실시했고 네. 또 스트레스, 그러니까 마음 건강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음 건강에 대한 상담과 이제 서비스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지원까지 세세하게 다 챙기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 소음 문제는 국토교통부와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청장님께서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이렇게 남다른 인연이 있는 만큼 지금 또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사실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계셔서 네. 제가 사실 큰 혜택을 받은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원래 제가 취임을 하고 보니까 취임했을 때 공약 중에 하나가 소음 피해 지역이 주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피해 지역을 더
확대해서 보상해야 된다가 제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네. 취임하고 보니까 국토부의 용역안이 나왔는데 소음 피해 지역이 늘기는커녕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3,000세대가 줄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세게 했죠. 그리고 네. 와서 이제 자료도 검토해 보니까 면적이 줄은 이유가 네. 코로나로 인한 항공량의 감소. 그게 이제 계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줄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죠. 왜냐면 네. 어차피 이런 면적, 이런 그 어떤 포함 여부에 대한 계산은 네. 결국은 10년 이후에 항공 수요량의 어떤 그 가감에 대해서 네. 검토해서 넣는 건데 코로나로 인한 건 아주 일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시적인 항공량 감소를 이거 보편적으로 적용해서 이거를 피해 지역 규모를 줄이는 건 말이 안 된다. 네. 제가 세게 어필했고 이것도 이제 원희룡 장관이 듣기에는 너무 타당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조치를 해주셔서 이번에 그 피해 지역이 주는 것은 막아주시는 거죠. 막아주셔갖고 오히려 네. 단위 변경에 따라 455세대가 늘었어요. 오. 그래서 주민들이 그 혜택을 받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는 이제 어떤 그 냉방기 현금 지급 문제가 지금 쟁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피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에어컨을 네. 공항공사에서 설치해주고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시설로 설치하다 보니까 어떤 고장 문제, 네. 그다음에 이사를 가고 나갈 때 이때의 어떤 에어컨에 대한 문제가 좀 현실적으로 좀 그 시설 설치에 따른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현금 지원으로 좀 전환하는 거를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고 네.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많이 좁혀진 상태인데 아직 쟁점 하나 남아 있는 거는 이제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적용 여부. 오, 그러니까 물가 상승. 국토부에서 안을 만들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타당하지 않다. 뭐냐면 에어컨은 만약에 그 올해 설치하고 내년에 설치하고 이게 물가가 다 반영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에어컨 지급을 현금 전환으로 이번에 개편한다. 그러면 내후년 어떻게 될 거야? 예를 들어 동일하게 뭐 10만 원을 준다. 그러면 네. 내년도 10만 원, 내후년도 10만 원. 이거는 물가 상승하고 이게 연동이 안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물가 상승을 반영한 현금 지원으로 전환하게끔 좀 요구하고 있고 국토부가 그 문제 의식을 받아들여서 지금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건축과 공항 소음 문제까지 다뤄봤는데 이 성장님께서 주민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양천구 하면 교육도시 1위로 손꼽히는 만큼 교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네. 이 미래 교육을 포함해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천구 그러면은 대표적인 교육 도시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교육 도시의 특징을 잘 살리고 강화시키는 것이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던 많은 이제 좋은 정책은 계승하고 거기에 더해서 정말 대표적으로 우리가 교육 도시가 되려면 우리 양천구에서 공공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은 이제 단위 학교에 이제 지원금을 주는 정도에 그쳤다면 네. 제 생각은 학교 안에서의 그 공교육, 그다음에 사교육이 있다면 네. 그 중간에서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 밖 공교육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의 공교육의 한계, 그거를 자꾸 우리 공교육 강화를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학교 교육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학교 교육의 한계를 우리 행정에서 정말 이게 보완하자. 그래야 사교육이 줄을 거다가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 하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는 우리 미래교육센터를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다. 미래교육센터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AI, 로봇, 뭐 드론 등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어떤 각종 그 교육 자재와 시설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단위 학교에 크게 설치하기는 어렵겠죠. 비용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구 단위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공공자원으로 구축해 놓으면 단위 학교에서는 와서 견학을 하거나 학생들이 와서 교육받을 수 있는 네. 그렇게 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학습 지원에 대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교육 지원을 했지만 대부분 진로 직업에 그 한정되어 있거든요. 네. 과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보수와 진보의 교육 간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진로 직업도 중요하지만 저는 네. 그 앞 단계에 있어야 될 학습 역량 강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수적인 교육관이기도 한데 학습 역량을 교육시켜야 정말 어려운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회의 사다리, 교육 기회의 사다리를 놔줘야 지금 새로운 그 도약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어떤 빈부의 격차가 교육 격차가 빈부의 격차로 연결되는 지금 사회가 극단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정말 역량을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 컨설팅 교육들을 지금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수한 인재는 인재대로 육성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학교에서는 우열반 교육을 못 하잖아요. 네. 요즘 같은 세상에 학교에서 우열반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걸 지원한 거죠. 그래서 우리 우수한 학생들은 더 뛰어나게 그 자기의 그 교육을 받을 수 수준별 있고. 교육으로 네. 나아갈 수 있도록 진학에 대한 상담과 학습 역량을 키워나가고 또 뭐 유학을 희망한다든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눈이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컨설팅도 해드리고, 왜냐면 이런 걸 전부 과거에 사교육 시장에 맡겨놓으니까 한 번 1:1 컨설팅 받으려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네. 못하는 거거든요. 이걸 저희가 공공의 영역에서 끌어들여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보편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바꿔나가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부분까지 다 신경을 써주고 계시고 또 이렇게 아이들, 학생들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분들도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제가 주장하는 바 중에 하나가 우리 양천구는 사실 교육도시긴 한데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에 맞춰져 있습니다. 네. 교육이. 그다음에 학부모들도 이사 오셔갖고 아이들을 중학교 키우고 고등학교 보내면 이제 나가시고 네. 이주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교육도시가 되려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언제나 배우고 싶은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도시여야 된다. 네. 그게 사실 평생학습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도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금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와서 점검을 해보니까 1,760여 개의 강좌를 55개 기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 모아봤습니다. 이게 네. 돌아다녀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평생학습의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 네. 이게 무질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한번 다 모아서 이거를 좀 질서 있게 정리하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헷갈리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교육 포탈을 하나 이번에 용역을 해서 만들어서 다음 달에 완료를 합니다. 용역이. 네네. 그러면 이제 평생학습 포탈에 들어가면 양천구에서 하고 있는 1,700개 강좌를 다 보실 수가 있고 거기서 수강 신청과 강의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그 강사에 대한 이력과 그리고 본인이 수강했던 모든 그 수강 상황 이것까지 다 체크해서 볼 수 있는 이제 포털을 구축을 합니다. 네, 네. 정말 언제 어디서든 수강할 수 있는 그런 포털일 것 네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기관들이 네. 대부분 또 그 소위 얘기해서 목동 지역에 너무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서 신월동 지역의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이번에 이제 그 신월동 지역에 평생학습 분관이라고 해야겠죠. 예, 이런 걸 개설을 해서 그 지역에서도 평생학습의 여러 가지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네. 계획을 하고 내년에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월동 주민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 Y 미래교육박람회도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국에 계신 학부모,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까지 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는데 어떤 설명회였는지 어떤 박람회였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양천의 대표적인 축제는 교육과 관련한 박람회여야 한다가 제 생각이었고요. 네. 그게 우리 양천구의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한 3일 정도
대규모로 편성을 해서 네. 박람회를 개최했고 그 안에는 포럼, 강연, 토론, 전시 다양한 행사를 구성했고 미래와 관련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과 관련해서 그 좀 알아볼 수 있는 로봇과 드론과 코딩과 이런 것들을 다 만끽할 수 있게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진학과 관련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와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진학 그 컨설팅이나 그 단위 학교, 네. 고등학교, 대학교, 유학까지 실제 상담할 수 있는 부스도 다 설치해서 주민들이 무료로 아이들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많은 그 멘토들이 출연하셔갖고 굉장히 풍성한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대표적으로는 이번에 AI를 활용한 그러니까 챗 GPT를 활용한 영어 스피치 경연대회를 했어요. 이걸 이제 전국 네. 규모로 모집을 해서 경연을 했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영어 스피치 대회 이런 걸 많았는데 네. 챗 GPT를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영어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컴퓨터 활용 능력 그리고 질문하는 능력. 오, 네. 챗 GPT의 특징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질문을 잘 어떻게 해야 질문을 잘해야 그 돌아오는 답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아이들의 어떤 환경과 관련한 주제라 몇 개의 저희들이 주제를 선정해서 질문을 던지면 일정한 시간에 그 학생들이 챗 GPT를 활용해서 질문하고 그 답을 가지고 스피치 문안을 만들어서 하는 그 경연대를 했는데 전국 최초로 한 거죠. 네.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회 자체를 저희 양천구만 한 게 아니라 양천구가 EBS랑 공동으로 협약을 해서 진행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국 규모로 이렇게 전개가 됐고요. 이번에 첫 해였는데 좀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올해는 가을에 했는데 내년에는 좀 봄으로 네. 옮겨서 따뜻한 봄에 정말 제대로 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 박람회를 만들 생각이고 정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박람회로 성공시키고 성장시켜 보고 싶은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앞서 나가는 그런 교육 박람회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신월 빗물 배수 저류 시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신월 빗물 배수 저류 시설이 있어서 안전한 도시로서의 명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도시로서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데 양천구만의 자랑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도 시설과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신월 빗물 저류 시설은 사실 제가 완공한 건 아니고 역대에 계셨던 의원, 국회의원들, 행정가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데 네. 제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우리 양천구의 신월 빗물 저류 시설로 인해서 그동안 양천구의 일부가 네. 항상 비만 오면 크게 침수 피해를 입었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됐고 그로 인해서 그 시설에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총리, 서울시장 지난 여름에 다 다녀가셨어요. 네. 다 다녀가셔서 앞으로 뭐 이번에 강남도 침수가 네,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침수 피해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하에 이 터널이 크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터널이 한 3.6km 정도를 10m 직경의 터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한 32만 톤의 물을 저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빗물이 오면 침수가 됐던 저류시설의 하수관에서 문이 열려서 빗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관로에 물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폭우를 거기 물을 갖고 비가 그치면 내보내고 네. 이런 시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라는 이제 명성을 갖게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가 범죄라든가 사고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켜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서울에서 최대 규모, 각 자치구에서는 최대 규모로의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최신 시설로 해서 저희는 CCTV가 90% 이상이 지능형 CCTV입니다. 그래서 그 관제를 하다 보면 모니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관제 역량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모니터는 저희가 CCTV가 3,800대가 넘습니다. 네. 그 3,800대가 CCTV가 있는 그 화면을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능형 CCTV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 모니터를 보면 어떤 특정한 동작이 감지될 때 네. 사람이 가거나 사람이 넘어졌거나 오. 뭐 이런 동작이 가해졌을 때 그 화면을 일차적으로
띄워주는 그게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관제하는 사람들이 관제가 쉽겠죠. 네. 그리고 빠르겠죠. 이런 그 시설들을 저희가 완비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여성의 안심 귀갓길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아동의 통학로 안전이라든가 등등 지켜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네. 구청장으로서 열심히 주민의 안전을 지켜서 우리 양천구가 더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도시 안전망 구축에도 굉장한 노력을 해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지역 주민분들이 청장님께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과연 지역 주민분들은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요. 평소 구청장님께서 구정활동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데 혹시 건강 관리를 위한 특별한 비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체력 중요합니다. 체력은 국력이 아니라 체력은 구력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는 달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하는데 지금 풀코스를 한 16번 정도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풀코스를 한 3번을 뛰었는데요. 저는 새벽에 우리 양천구에 있는 목동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목동운동장에서 새벽 5시에 달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0km에서 한 15km 정도까지 달리기를 하고 샤워를 하고 상쾌하게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에서 토리를 키우고 있는 토리 아빠입니다. 지금 양천구 저희 그 지도 모양이 강아지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반려동물에 대해서 뭐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양천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이 참 많죠. 그래서 현재 뭐 1,500만 시대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에 맞춰서 우리 양천구에서도 우선 반려견과 같이 뛰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한 2개소가 개소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하고 있고 또 저소득층의 어르신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반려동물의 예방 접종이나 보건, 위생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렴한 그러니까 낮은 가격으로 그리고 무료로 예방 접종을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년에는 반려 문화 축제를 해서 많은 반려동호인들이 반려견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요즘 아이를 낳아도 키우기 힘든 상황이 많은데요. 양천구만의 보육 관련 사업이 있을까요? 네, 보육은 사실 국가적인 과제라 국가 정책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구에서도 저희 한정된 예산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은 우리 양천구에서 태어난 아이 모두에게 이 베네 쪼고리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거는 사실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옷을 만들어서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그게 비용이 뭐 고가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양천구에서는 양천구에 태어난 아이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출산을 독려하는 그런 길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4시간 그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출이나 혹은 이제 집안에 큰 일이 생겨서 우리 아이를 밤새 돌봐드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24시간 돌봄 서비스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주민분들과의 이야기도 듣고 왔고 또 양천구가 미래형 스마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새로운 세상, 디지털 세상에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이것을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 소개해드렸던 우리 통합관리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통합안전관리센터도 그 일환이라고 보여지고요. CCTV를 인공형으로 지능형 CCTV를 설치해서 관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S맵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희가 네. 그거를 양천구에 맞게 그 결합을 시켜서 오. 우리 양천구 전체를 3D로 다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 재건축이 완공되기 전에 조감도와 설계만 나오면 네. 그것을 디지털 트윈에 안착시키면 네. 실제로 그 건물이 다 완성된 도시의 모습을 보고 실제로 그 거리를 걸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개발을 해놓은 상태고요. 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자전거 도난 시스템을 완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자전거에 칩을 장착해서 자전거가 이동하는 경로, 왜냐하면 자전거 도난이 워낙 맞아요. 예, 많아서 자전거 도둑이 예, 그래서 정말 저희는 이제 많잖아요. 자전거를 등록하면 칩을 부여해서 자전거가 만약에 그 주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위치 이동을 하면 네. 주인에게 문자 메시지가 가고 오. 예, 그리고 그 이동 경로에 따라서 어디로 가는지를 다 체크할 수 있는 네. 시스템을 이번에 그 완비를 했습니다. 네. 예, 그 외에도 너무 많아서 할 얘기가 많은데 그냥 네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전거 지킴이 기존 디지털 기술은 전국 최초라고 할 만큼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는데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방세 수입 감소로 예산이 조금 더 어려워질 거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양천구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 복지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내년에 세수가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35억 정도가 세수 결손이 생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세금이 줄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네. 저희 양천구는 지난해 그러면 반대로 세금이 많이 거쳤잖아요. 네. 재산세가 많이 올라서 네. 저희가 한 600억 정도를 안 쓰고 적금을 해놨습니다. 이럴 걸 미리 대비를 네. 해놓고 네. 계셨군요.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도 물론 정말 세수가 줄기 때문에 가능한 이제 아껴야 되고 줄여야 될 건 줄였지만 네. 꼭 필요한 복지 예산은 줄이면 안 된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울수록 네.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복지 예산은 오히려 좀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 의식주가 가장 기초 생활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에 검증되어졌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 더 연관되는 효과가 발생했던 몇 개의 사업을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세탁 서비스라든가 혹은 그 우리 밑반찬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주거 집수리 이런 그러니까 의식주와 관련돼서 어떤 그 시설을 개선하고 뭔가 지원을 함을 통해서 어떤 삶 자체가 건강도 회복하고 삶의 활기를 갈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검증된 것에 대해서 좀 더 두텁게 그 예산을 배정하고 지원하는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네, 이 양천 구민분들은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천구 앞으로의 개발이 많이 이뤄질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10년 뒤 양천구의 랜드마크를 미리 꼽아보신다면 어떤 것들 설명해 주실지 궁금하거든요. 또 청장님께서 도시공학 박사이신 만큼 어떤 랜드마크를 소개해 주실지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들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집만 뭐 아파트만 높이 올라가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공공 인프라가 강화돼야 되고 네.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 목동 운동장과 유수지 일대에 대한 개발 계획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서남권의 대표적인 균형 발전 프로젝트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올해. 그래서 올해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용역을 하는데요. 낡은 목동 운동장과 유수지 일대를 정말 마이스 산업과 스포츠 산업이 제대로 결합되어지고 우리 주민들이 거기서 공원의 여가 스포츠의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형태로 재탄생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공사 중인데 국회대로 공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신월 IC에서 안양천까지 연결되는 기존의 차도를 지하로 만들면서 상부에 공원을 만드는데요. 네.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여의도 공원의 8배 정도에 다다르는 공원이기 때문에 네. 이 공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여가 활동을 즐기실 거라고 보여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신월 신정 권역에 서부 트럭 터미널이라는 낡은 트럭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게 네. 올해 사업 승인이 돼서 네. 이제 새롭게 변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나요? 거기에 낡은 이제 터널들, 낡은 이제 차량들이 이제 화물 트럭들이 적재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환경이 안 좋은데 이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건설되는 터미널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다 이제 그 지하로의 건물로 들어가고 네. 대규모 쇼핑센터가 만들어지고 극장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우리 스포츠 센터가 들어와서 네. 우리 주민들께서는 수영장이나 볼링장이나 기타 우리 그 지역의 어떤 체육시설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면서 많은 어떤 건강 활동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조금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으신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래가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기존에 했던 것에서 조금 더 진전된 어떤 것, 그러니까 혁신을 향해 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벌려만 놓는 사람이 아니라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하고 그 방향이 정말 보편타당하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해나갈 계획이고요. 가장 좀 안타깝거나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교통 인프라의 구축 문제가 제일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그게 네. 구청장의 권한 바뀌기도 하고 너무 멀리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대외 활동을 통해서 읍소를 하고는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천구를 생각하시는 청장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이 청장님만의 행정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혁신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혁신은 결국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문제의 원인은 항상 현장에서 저는 찾아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현장을 항상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현장에 가서 그 문제를 제가 눈으로 직접 보고 문제 해결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고요. 또 문제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기의 뇌피셜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제기한 분의 의견을 듣고 네. 또 이와 관련해서 문제 해결점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면 저는 반드시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서 항상 현재의 생각에서 좀 더 한 발짝 더 앞서 나가서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런 걸 찾아가면서 행정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혁신 행정의 마인드를 갖고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좀 관료적 사고보다는 항상 어떤 혁신적 사고를 갖게끔 주문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잘 따라와주고 있어서 네.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제가 딱 생각이 난 게 청장님께서 개인 번호를 공개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직접 소통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사례도 있으신가요? 제가 제 핸드폰을 다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갖고요. 네. 민원 문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 문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요즘 많이 줄었어요. 네. 취임 초기에는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근데 많이 줄었고 여러 내용이 있죠. 예를 들어서 위기에 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피해를 입었다든가 네. 혹은 어떤 지금 위기에 빠진 어떤 그 사회적 약자가 있다든가 네. 이런 그 문자도 오시고 그럼 제가 즉시 이걸 조치하게 하고 그다음에 관련 여러 가지 또 주차 관련 민원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가능한 한 해결을 해드리고 또 저희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거나 혹은 주민들께서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좀 안내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청장님의 모습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벌써 인터뷰를 진행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렇게 됐나요? 예, 하여간 이거 구청장 오래 하면 말만 많아진다 그러는데 말을 많이 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1년 6개월 숨가쁘게 달려왔고요. 어느 정도 성과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주민들의 기대치에는 항상 부족하겠죠.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주민께서 주신 4년의 시간을 정말 헛되이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구청장님을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또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양천구의 모습도 기대하면서 청장님의 눈부신 행보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오늘은 이기재 양천구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양천의 미래를 더욱 응원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분을 모시게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천구민 여러분. 2023년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국가 경제적으로도 사실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살림살이 팍팍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부족했다면 내년에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회적 약자들을 잘 보듬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 많은 수도권가지들이 있는데 제가 좀 더 노력해서 우리 재건축 재개발을 비롯해서 교통 문제, 공원 여러 가지 여가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사업들이 잘 수도권가지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수고하셨고요. 저 2024년도에는 더 행복한 일만 차고 넘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